아니 한국어는 발음이 된다는데 왜 우리 일본은 발음을 못해? 여기 한글을 배워서 그걸로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일본 여성들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발음할 수 없는 것을 한글로 적으면 세계의 모든 글을 읽게 될 수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미야자키현에 살고 있는 리코라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한국에 관심이 무척 많은 여학생이죠. 사실 한국에 관심이 가게 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가장 좋아했고 영어로 회화 연습을 할 때였죠. 카페에서 저와 유키가 함께 대화를 할 때였죠. 그때 저희를 보던 여행객으로 보이는 영국인이 마구 웃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영어로 이야기를 해볼 기회라고 생각하고 왜 웃냐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인은 솔직하게 말해본다면서 발음이 너무 웃기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유키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려 했지만 그 영국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사용하는 영어는 문법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발음과 억양이 너무 일본식이야. 그래서 조금 어색하게 들릴 뿐이야. 솔직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동안 영어를 잘한다고 자부했거든요. 특히 저는 학교에서 영어 대회에 나갈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키도 저만큼 영어를 좋아하고 자신 있어 했는데 그의 표정 역시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키는 조심스럽게 그럼 어떻게 해야 더 자연스러울까요? 라고 물었지만 영국인의 대답은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정말로 영어를 잘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해. 문화와 발음 모두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들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제 자신이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어는 단순히 단어나 문법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약간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그 영국인에게 왜 일본식 억양이 이상하게 들리냐고 물어봤죠. 그 영국인은 저희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식 영어는 단어마다 강세가 균일해서 로봇처럼 들릴 때가 있어. 또 아과 엘 발음 차이가 거의 없어서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좀 웃길 수도 있어. 저와 유키는 그 말을 들으며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영어 공부에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속상했죠. 그런데 영국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니 조금 비교가 되기도 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영어 발음도 더 자연스럽고 특히 억양이 내가 이해하기 쉬웠거든. 일본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공식적인 학문처럼 느껴지지만 한국에서는 실생활에서도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대화할 때도 좀 더 편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질투가 섞인 감정이랄까요. 한국이 영어를 더 잘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코, 우리도 그냥 단순히 문법이나 시험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더 실질적으로 영어를 배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졌어. 그날 이후로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도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국인의 말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 영국인이 언급했던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이 왜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발음의 규칙성과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가 모든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발음과 문자가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언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각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고 이를 조합하여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어의 발음 체계가 영어의 소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일본어와 달리 아가 엘 소리를 구별하는 발음 규칙이 있었고 단어마다 억양이 균일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강세와 리듬을 익히는데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음 습관이 영어를 배울 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발음 기호처럼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영어 발음을 배우는 데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복잡한 철자와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발음 연습이 더 쉽다는 것이었죠. 일본어의 경우 음절 단위로 발음을 나누기 때문에 영어의 다양한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어는 이 점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읽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영어 발음 때문만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과학적인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역사적 가치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어를 배우는 새로운 방법뿐만 아니라 한국어라는 또 다른 언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이 언어와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제가 영어 공부에서 느낀 좌절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키와 저는 그날 이후로 함께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서점에서 한국어 학습책도 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글의 모양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의 원리를 담고 있어서 배우는 과정이 놀랍도록 간단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이어가던 중 저희는 한글에 대한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현하는 문자 체계가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독창적인 도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어떤 소리든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제로 한글이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데 사용된 사례들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한때 태국의 소수민족 언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 언어를 기록하는 데도 적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체계가 없는 언어도 한글을 사용하면 쉽고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키와 저는 왜 이런 문자 체계를 지금까지 몰랐을까? 라는 생각에 서로 놀라워하며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글은 소리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서 소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영어 발음을 연습할 때도 한글로 표기하면서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유키는 한글의 과학적인 측면을 좋아했고 저는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적인 가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도 한글이라는 공통의 주제가 우리를 묶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한글은 저희에게 단순히 한국어 공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준 창이 되었습니다. 저와 유키는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하며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세계를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와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어 발음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는 저와 유키에게 꽤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한국어는 발음 체계가 영어와 비슷한 점이 많아 영어 발음을 따라하기 쉽지만 일본어는 고유의 발음 규칙 때문에 영어를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는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루도라고 발음합니다. 원래 영어 단어에 없는 모음을 억지로 넣어서 일본어의 음절 구조에 맞추는 식인데 이것이 영어 발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믹소리는 짧고 간결하지만 일본어로는 마쿠라는 새 음절로 늘어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크리스마스는 일본어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영어의 자음 연속 발음을 일본어는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음을 끼워 넣어 부드럽게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식 영어 발음은 영어를 일본어의 음운 체계에 맞게 변형한 결과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유키와 저는 웃으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끼리 영어로 대화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일본식 발음이 강한 거구나. 라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발음의 차이는 단순히 발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체계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여 거의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데 훨씬 유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맥도날드를 그대로 맥도날드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모음이나 불필요한 변화 없이 영어의 원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유키는 이 차이를 알게 된 후로 영어 공부를 할 때마다 일본식 발음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사용해 영어 단어를 발음대로 적어보면서 연습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크리스머스를 한글로 크리스마스라고 적고 발음을 연습하면서 일본어의 크리스마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얼마나 발음 체계와 문자 체계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놀라운 가능성을 느낄수록 일본식 영어 발음의 한계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는데 열심이던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체육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유키와 함께 학교 복도에서 한국어 단어장을 보며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게 공부하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평소에도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더니 표정을 찌푸리셨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저희는 겁을 먹으면서도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국어를 왜 공부하는 건데? 그 질문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국어와 한글이 독창적이고 배우는 재미가 있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왜 한국어 따위를 공부하냐? 일본어보다 후진국의 말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한국?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은 알고 이러는 거냐? 일본을 계속 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나라 아니냐? 그런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건 시간 낭비야. 그 말씀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도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무라는 말을 들으니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유키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영어면 영어지 왜 하필 한국어냐?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한 나라야. 그걸 모르고 이렇게 공부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지만 당장 반박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유키는 복잡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들어왔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과연 진실일까? 하지만 고민할수록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후퇴적인 일이 아니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꾸지람은 저희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저희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왜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겼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죠. 결국 저희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려는 결심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유키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말이 꽤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어 선생님께 말할 기회가 있었죠. 영어 선생님은 평소에 저희에게 친절하시고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와 유키는 영어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웃으셨습니다. 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재미있고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선택이야. 한글도 정말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니까 너희가 그걸 배우는 건 매우 값진 일이야. 선생님의 말에 저와 유키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본어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야. 일본어는 그 자체로 매우 정형화된 언어이고 영어의 다양한 발음이나 문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언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영어 발음이 어색하거나 영어 문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일본어와 영어 발음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계셨고 그런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어는 영어와 비교했을 때 발음이 훨씬 자연스러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더 잘 발음할 수 있고 문법적으로도 더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건 영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의 말에 저와 유키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어는 발음에서 어려운 점이 많고 영어 발음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그런 점에서 발음이 더 직관적이고 영어를 배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다가왔죠.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언어는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발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은 저와 유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을 더 깊게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우리는 체육 선생님의 부정적인 말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발음과 문법만이 아니라 그 언어를 배우면서 얻게 되는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이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한국어 공부를 격려해 주신 이후 더 이상 한국어 공부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영어 선생님은 또 다른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사실 나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녀는 한국어를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너희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소개해 줄게라고 하시면서 한 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어를 전공한 분이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선생님은 그분과 친분이 있어 저희에게 수업을 받을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놀랐고 동시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우리는 한국어 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음과 문법은 물론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어의 의문체계,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언어예요. 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글이 창제된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조선의 언어적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글이 백성을 위해 창제되었고 그 문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의하실 때 저희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사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대 역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어를 단순히 언어로만 배운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언어가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사건들 그리고 한국 전통의 가치들을 배우면서 한국이 왜 그렇게 다른 나라들과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또 한국의 전통 예술, 음식, 사회적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 저와 유키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 대한 책도 읽고 한국 영화를 보며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언어 공부를 통해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문화와 역사까지도 배워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영어 선생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저희는 점차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배우게 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유키는 한국에 직접 가서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느껴보고 싶었고 그 경험이 저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 생각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서울과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한국의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독립기념관 등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는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적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그리고 문화와 역사에 대한 억압을 알고 나니 그동안 일본에서 들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에게 너무나 아픈 진실이었고 저희는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면서 그 역사적 사실들을 배운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탄압하고 한국어와 한글을 금지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다시 배우고 한글을 사용하게 된 역사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만행으로 인해 한국은 그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그 문화와 언어를 되살리며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역사에서 일어난 아픔들을 직접 느끼며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배우고 나서는 저희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저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저희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다른 나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들의 고통과 역사를 이해한 하나의 동반자처럼 느껴졌고 저희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역사적 사실들을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할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체육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체육 선생님은 예상과는 달리 저희에게 큰 실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한국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라고 말하자 체육 선생님은 대답 없이 저희를 째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라니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웠다는 거냐? 그렇게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배우고 나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희는 선생님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동안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선생님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배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고 발전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체육 선생님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 그들만의 해석일 뿐이다. 그들이 일본을 원망하는 건 그들의 문제지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 신경 써야 할 필요는 없다. 선생님의 말은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 말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게 단지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일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요? 저희는 결국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키도 한 발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체육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그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일본이 그들에게 진 것을 다 갚았다. 너희가 그쪽 나라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면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도 다시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저희는 선생님의 말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그들에 대해 배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과거를 너무 들추는 것이 좋지 않아. 다들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후 저희는 체육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한국에서 배운 역사와 문화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 체육 선생님은 저희에게 또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어를 잘하는 선생님이야. 너희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체육 선생님은 중국어 선생님을 소개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체육 선생님의 말에 대해 조금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소개를 받고 중국어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만난 중국어 선생님은 다소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정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처음부터 조금 거침없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한국은 아직도 발전이 더디고 그 나라의 역사는 제쳐두고 얘기하자면 언어만 배운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직설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무슨 큰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그 나라의 역사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대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일본에게 상처를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일본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상이에요. 선생님의 말은 저희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전에 들었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희는 조금 혼란스러웠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기에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키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힘든 역사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그들의 잘못된 역사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대국이며 한국과는 다르게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나라입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지만 선생님의 부정적인 시각은 저희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어 선생님은 잠시 동안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더니 끝내 너희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중국어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부정적인 말들이 오히려 저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울 거거든요. 앞으로는 꼭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도 너무 마음에 꼭 들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거든요. 일본은 너무 고여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느꼈고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무언가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이 너무 행운이고 다행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